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면요, 중등부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바로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초등 때 아이 키우다 보면 그때는 잘 몰라요. 왜냐면 아이가 학교에 가서 특별히 뭐가 떨어지는 게 보이지도 않고요. 단원 평가도 곧잘 잘 보고 오는 것 같고요. 수업을 듣는데도 크게 무리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또 초등학교 통지표가 나온다고 해도 서술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좀 달라집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1학기 땐 시험을 보지 않지만 2학기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죠.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미 중간고사는 봤을 겁니다. 이 친구들 성적표 딱 보면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도 당황하고 어머님도 황당한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국어 지문 읽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수학 문제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사회과 교과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필을 보면 그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 아이도 좀 당황스러워 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수업 현장에서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바로 초등 때 독서를 좀 더 잘 시켜볼 걸이라는 후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독서의 양을 많이 할 걸, 책을 많이 읽혔으면 지금 달라졌을 텐데 라는 것의 문제는 아닙니다. 책을 정확하게 제대로 읽는 연습, 그래서 곧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초등 독서는요, 단순히 국어 점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독해력은 사실상 전 과목의 학습 능력의 기반이 됩니다. 수학 문제도요, 결국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하고 사회과학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심지어 영어도요, 단어 아무리 알아도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이 되었을 때 이 문장을 제대로 독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모든 과목의 성적은 바로 독해력 위에 세워집니다. 이거는요, 제 경험만은 아니고 국제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OECD에서 3년마다 15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 평가에서 계속 확인되는 게 바로 읽기 능력이 전 과목의 학습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힘이 결국 전 과목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단순히 한 과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요, 책을 그냥 많이만 읽히는 것보단 균형 있는 독서를 하면 좀 더 좋겠죠. 배경 지식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배경 지식을 채워주다 보면 아무래도 사회나 과학 등의 다른 교과서를 이해할 때도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문학 같은 경우도요, 국어 과목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발췌본만 나오는데 전체 내용을 이미 읽은 친구들은 그 발췌본의 내용을 훨씬 더 깊이 있고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게 되면요, 반드시 모든 과목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균형 있는 독서가 너무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이걸 강요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독서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까봐 좀 더 걱정이 되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찾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만나기는 하는데요. 아이마다 좋아하는 영역의 도서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문학을 좋아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비문학을 좋아해요. 저도 역시 문학보단 비문학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저희 아이는 또 굉장히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계속 읽을 때 허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책을 계속 반복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새로운 책을 읽어라고 하면 아이가 독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엄마 마음은 다양한 독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도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또 엄마가 선택해서 아이에게 책을 주고 그 책을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조금씩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3권 읽을 때 엄마가 추천하는 책도 1권 정도는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엄마가 읽었으면 하는 책을 줄 때 그것이 너무 강제적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는 아이들과 충분히 타협이 되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분야, 내가 관심 없는 분야의 책을 스스로 찾아서 읽기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저희도 싫어하는 걸 굳이 찾아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왜 읽어야 하는지 아이에게도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읽게끔 하면 아이도 받아들입니다. 아이도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더 잘 습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스스로 알아서 좋아해서 읽는 친구들이란 별로 없어요. 저도 직접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 이론이랑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경험을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타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한자어 어휘력입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일반 도서 혹은 신문에도 읽다 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한자어를 모르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주요 과목에서 대부분 나오는 핵심 개념어들이 한자어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자 공부를 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학습지를 활용해서 한자를 꾸준히 접하도록 했는데요. 사실 이 한자를 꾸준히 접해서 아이가 한자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학습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요. 내가 원한 그 학습의 효과는 이만큼이지만 사실 아이가 했을 때 그 학습의 효과가 요만큼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저는 이걸 통해서 계속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자를 자꾸 보고 한자어를 자꾸 보면서 그게 모두 다 머릿속으로 들어오진 않다 하더라도 이 한자어 자체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서 아이가 한자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행학습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선행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얼만큼 선행해야 되는지 늘 고민이 돼요. 그런데 이 선행의 속도도 결국은 독해력이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책을 이해해야 하잖아요. 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암기에서만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개념을 잘 파악해서 구조화하는 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독해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부의 학부모가 되면 정말 많이 후회하는 게 바로 초등 독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걸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십니다. 그 이야기를 또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특히 첫째 때 그런 생각을 하셨던 어머님들은 둘째는 이 독서를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요, 정독도 중요하고 다독도 중요합니다. 정독은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힘이죠. 속독해서요, 빠르게 읽으려고 하기보단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독은 여러 주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배경 지식도 넓혀주면서 사고의 폭을 좀 더 깊게 만들어 주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골고루 이루어지면 아이들의 독서력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친구들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 운이 좋게도 공부를 잘하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좀 알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독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일단 독서에 대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영어 숙제도 있고 수학 숙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숙제 전에 책을 읽는 것도 숙제처럼 먼저 책 읽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영어나 수학 숙제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머님들 지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영어 숙제, 수학 숙제 하다 보면 하루 다 가요. 그러면 자기도 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겠죠. 그러면 책을 읽을 여유까지는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는 경우도 많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러면 책 읽기가 숙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라도 읽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어린 친구들은요, 학원으로 오기보다는 일단 집에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끔 기회나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중등부 어머님들 후회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고등부 때는 정말 책을 읽을 시간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정말 좋아하면 읽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때는 수능이나 내신에 올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 중등부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도 중등부 친구들은 끝까지 수업을 하고 오래 보는데요. 이때 친구들은 아직까진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 중등부라고 해서 책 읽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하고 그 외에 다른 학습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집중하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이라고 해서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고 중등부도 최소 한 달에 2권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등부까지는 아이가 고등부에서는 책을 읽기까지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손을 완전히 놓지 말고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한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